네, 번트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트맨 2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제 옆에는 제 영혼의 파트너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국입니다. 예. 네. 저희가 정말 기다렸던 그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야, 대전구장 정말 뜨겁더라. 뭐 예상 어느 정도 했지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드시면서 표를 못 구해서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야구장 사이즈가 안타깝더라 진짜. 네. 그래서 안표도 막 나오고 막 단속을 한다 그러는데도 70몇만 원 막 표 구하기 전쟁이더라고요. 그냥 뻥튀기 기계에 야구장을 넣어가지고 그냥 뻥 하고 불 풀렸으면 좋겠어. 저는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립식으로 해서 외야 뒤쪽에 맞아. 관중석을 증수를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볼까 가을에. 우리 정도의 그 건축 기술 이런 기술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네. 않겠어요? 뭐 뚝딱뚝딱. 버튼 하나만 쭉 누르면 그냥 쫙 올라가서 관중석 1만석이 외야 관중석 뒤로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면 사업 아이템 얘기하면 안 되고 끝난 거 얘기해. 네. 전 진짜 승패를 떠나서 감동이었던 게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 좌석에다 쫙 꽃 붙여놨잖아요. 네. 전 그게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뭐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그 야구장에 갔던 때는 정말 그게 추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정말 좋은 만들었는지. 아이디어예요. 네. 이거는 승패를 떠나서 에? 정말 10년 동안 기다려주신 그 팬들한테 정말 잔잔한 너무나 그런 감동이 정말 스토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받는 건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작은 거잖아요. 네.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겠어. 이기기다 했으면 하나 팬들이 정말 기쁨이 행복이 그냥 두 배로 뻥튀기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야구를 하는 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축구에 비해서는. 그렇죠. 아마추어 야구를 포함한 이 나라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죠? 남미의 야구 강국. 네. 도미니카. 어떻게 보면 남미 선수 없이 빅리그가 유지가 될까 싶을 정도로 남미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도 뭐 그렇지만 KBO 리그도 마찬가지예요. 1998년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한 이후로 많았고. 가장 많은 또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말이죠. 분명히 외모는 한국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선수를 도미니카 출신의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산체스 얘기인가요? 바로 SK 와이번스의 동미니칸 한동민 선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동미니칸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외모라든지 또 피부가 더 까무잡잡하고 그 굉장히 좀 큰 키에 엉덩이가 또 이 허리에 붙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신의 또 롱다리고 해서 그렇죠. 그런 별명도 붙게 했지만 역시 그 야구하는 스타일, 파워, 유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 선수보다는 정말 중남미의 선수에 가까운 맞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팬들이 동미니칸이라고 붙였습니다. 또 이렇게 붙이는 데는 조금 좀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한동민 선수 배번이 62번이잖아요. 그렇죠. SK의 배번 62번의 원조가 바로 박지영 선수 아닙니까? 리틀 쿠바. 리틀 쿠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를 주로 남미 쪽에 닉네임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SK에서는 62분을 달면 중남미에서 데리고 온 또 하나의 외국인 선수. SK에서 62번은 야구 잘하는 선수에게 붙여주는 배번입니다. 박지영 그렇죠. 선수의 그 실력과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달라는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한동민 선수가 62번을 받은 것도 박재홍 선수가 은퇴를 하는 시점에 이제 맞아요, 입단을 맞아요. 했다가 첫 해에 2군에서 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배움도 얻고 또 박재홍 선수 혼도 또 많이 내고 네네.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해서 잠재력을 확인을 했다는 건데 박재홍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한동민 선수가 그 등번호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영 선수가 은퇴식을 할 때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1루, 2루, 3루 도로 홈에 들어올 때 그때 홈에서 맞이하면서 꽃을 이렇게 걸어준 선수가 또 한동민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번호를 물려준 게 또 박지영 선수가 62번을 줬으니까 네네. 그 62번의 명성에 맞는 정말 걸맞는 지금 선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선배 박지영 선수보다 더 잘해. 그렇죠. 훨씬 잘해요. 박지영 선수보다 이제 홈런을 더 많이 쳤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뻔뻔 AI 시간에는 동미니칸 한동민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도미니칸 한동민 선수를 좀 낱낱이 들여다볼게요. 89년생 체격이 이건 한국인의 체격이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구입니다. 거구. 190cm, 95kg. 예전에 그 원년에 최장신 선수로 그 김용희 감독, 김영희 감독. 김용희 롯데 선수 있을 때 190cm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거구라 그랬는데 네네. 최근에는 물론 뭐 더 큰 선수 문희성 선수라든지 몇 명 나오기도 했지만 네. 이 정도의 장신희 선수가 이런 활약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근데 몸무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이렇게 더 나갈 것 같아요. 넘어선 것 같아요. 예. 키도 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쉽게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하드웨어를 또 기가 막히게 써요. 일단 올해 성적 볼게요. 타율이 2할 8푼 4리, 노란색 표시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타율이 6할 1리, 예. 홈런 41개. 한동민 선수가 정말 뭐 가능성이 있다 했지만 이 정도까지 잘할 줄은 몰랐고요. 네. 실제로 이 선수가 2012년에 2차 9라운드에 진행됐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끝순이었는데. 네, 그 선수가 KBO 리그에서도 사상 최초로 5명이 40홈런을 때렸잖아요. 무려 그렇죠. 김재환부터 해서 박병호, 로하스, 로메, 그다음에 한동민. 이 세 역사를 썼고 한동민 선수가 또 이 역사를 또 쓰면서 뭐 SK도 홈런왕 군단에 그렇죠. 위용을 또 자랑을 했습니다. 타점도 115타점으로 리그 전체 6위입니다만 엄청 정말 성적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쏠쏠하다라는 표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단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한동민 선수는 사실 2012년에 2차 9라운드 지명을 받았지만 네. 그 이전부터 스카우터들 사이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좀 유망주였고 대학교 때도 상위 라운드에 지명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선수가 대사병에 걸렸어요. 고산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대학교 4학년 때 이 선수가 굉장히 갑자기 부진하면서 좀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진짜 중요한 해인데 그 해가. 그렇죠. 네. 근데 SK는 어쨌든 이 9라운드 지명을 했지만 이 선수의 잠재력을 받고 네. 실제로 퓨처스 팀이라든지 여기 있을 때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어느 정도는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뻔뻔해야 시간이 또 이렇게 끝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저희는 한 5걸음 정도 더 들어가. 거의 두더지야. 자, 하고 들어가죠. 하고 들어가 봅시다. 네. 자, 일단 기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올해 SK 선수 좌타자 가운데 최다 홈런 역대 기록 보면 SK에서만 보면 2014 시즌에 박정권이 27개 좌타자로서 그리고 17년에 최정호 선수가 우타자로서 46개 홈런 좌타자 최다 홈런입니다. 네. 41개. 구단 역사를 새로 썼는데 네. SK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한동민 선수가 박정권 선수의 대를 이어서 그 역할을 해주는 선수를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홈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정권 선수 이상 월등히 하고 있고 가을 남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렇죠. 그거만 이어받는다 그러면 이제 박정권 선수와 이 세대 교체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록은 이재국 기자가 소개해 주세요. 아유 너무 많아서 나 힘들다. 네, SK 구단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뭐 좌타자 우타자 구분 없이 2017년 최정 선수가 기록했던 113타점을 넘어서는 신기록이고요. KBO 한 경기 최다 홈런. 한 경기에서 홈런 4개를 때린 경기가 있었죠. 맞아요. 5월 23일 문학 넥센전이었는데 역대 5번째 기록입니다. 이 중에서도 좌타자로는 최초죠. 최초. 홈런, 땅볼, 홈런 해서 5타수 4안타를 때렸거든요. 네. 사실 이 중간에 이게 홈런이 됐다 그러면 메이저리그에도 없는 5연타수 홈런이 나올 뻔했는데 어쨌든 이 연타수 홈런 2개를 때리면서 KBO 한 경기 연타석 최다 홈런 이 기록도 또 역대 2번째로 세웠습니다. 한 경기 안타 4개, 단타 4개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 최다라는 타이틀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네. 도미니칸 맞네. 유전자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피 검사해야 되나? 또 뭐 국제 검사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동민 선수가 사실 지금의 이 기록은 4번 타자랑 다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고정 4번 타자도 아니에요. 네. 2번 갔다, 3번 갔다, 4번 갔다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성적인데 자 그렇다면 2번으로 갔을 경우, 3번으로 갔을 경우, 4번으로 갔을 경우 타순별로. 이게 또 선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노란색
POC부터 보십시오. 2번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요. 41개 홈런 가운데 33개를 2번 타순에서 쳤습니다. 네. 최근 야구가 강한 2번을 늘 요구하잖아요. 이보다 더 강한 2번이 전 세계에 존재할까요? 그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어쨌든 데릭 지트라든지 뭐 그때부터 해서 강한 2번 타자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고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이제는 강한 2번 타자를 넣어놓고 네네.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동민 선수는 그 중에서도 KBO 리그에서 정말 탑 오브 탑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타선 빼고도 이 정도 96타점 33홈런이면 그러니까요. 최고인데 4번 타선이라든지 사실 5번 타선에 들어가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4번 타선에 갔을 때 타율은 오히려 3할 7푼 5리를 놓고 네, 예. 그러니까 4번에 울렁증이 없다라는 거죠. 어. 홈런도 4개를 때렸습니다. SK가 워낙 강타선으로 지금 짜여 있기 때문에 네네. 2번 타선에 가서 공격력이 극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한번 우리가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SK를 상대하는 상대 투수인데 2번 한동민, 막 로맥, 최정 선수 줄줄이 있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1번 뭐 노수광 선수 노토바이 정도 이 정도에 이제 홈런에 부담이 없겠지만 네. 2번 타선부터 그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어휴. 이 정도 그냥 실투 안 하면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SK로서는 왕권을 건졌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한동민 선수가 홈런 친 거 보면 크기도 큰 선수가 왜 이렇게 또 부드러워. 시원하죠. 네? 부드럽고 시원하고. 임팩트하고 팔로우 하면 막 인천 앞바다까지 막 갈 것 같아 그냥. 어? 기가 막혀. 무슨 그게- 작품 보는 것 같아 작품. 네, 좀 예술적인 아트 그죠? 그런 느낌의 드는 스윙이죠. 네. 뒷모습을 보면 정말 뭐 몸매도 좋고 네. 그래서 앞모습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연성의 파워에 방망이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홈런의 매력을 만들고 있는 한동민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동민 선수의 스윙 궤적도 그렇고 낮은 공에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높은 공 그리고 가운데 낮은 공. 야, 낮은 공이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4할 6푼, 홈런 23개. 그러니까 한동민 선수에게는 어설프게 낮으면 그건 대형 사고입니다. 그렇죠. 더 낮게 던지지 않으면 이게 재미를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낮은 공이 오면 방망이 자체가 잘 나가는 입맛에 맞는 그런 그렇죠. 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통 체구가 큰 선수들은 밸런스가 좀 좋지 않다는 그런 편견도 사실 좀 있고 그렇죠. 낮은 공에 굉장한 좀 약점이 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상대 투수가 낮게 기가 막혀 던졌는데 빵 하고 쳤어. 그리고 실점하고 이제 더가웃 들어가면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아, 투수 좀 낮게 던지라서 낮게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렇죠. 이 기록을 모르고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 한동민 선수 국가대표로 데려가야 되겠네. 자,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가 그런 광고 생각나지 않아요? 떨어지는 게 좋더라. 낮은 공이 좋더라. 지금요 보통 체인지업, 포크볼, 커브볼이 보통 이제 낮게 제구되면서 떨어뜨린 공, 산공, 떨삼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설픈 포크볼은 또 아주 맛있는 공입니다. 3할 오픈 오리 홈런 6개. 각도 큰 커브도 타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체인지업은 뭐 자신의 타율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크게 약점 없이 낮게 떨어지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투수들이 타자와의 볼 카운트 싸움에서 유리한 카운트를 점령하고 나면 꼭 한두 번씩은 떨어뜨리는 공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높은 공만 던질 수도 없고. 근데 그 하이패스트 볼이 사실 투수에게는 던지기 어려운 공이잖아요. 그렇죠. 빠르지 않으면 또 그것도 먹잇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동민 선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빠른 공을 한번 볼게요. 빠른 공. 2할 8푼 5리. 뭐 나쁘진 않아요. 그 자기 타율하고 뭐 네.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네 나쁘지 않은데 자 슬라이더. 도망가는 공에는 확연히 좀 낮은 모습. 네, 찾았다. 찾았다. 약점. 찾았다. 도대체 무슨 공을 던져야 될까 했을 때 네네. 한동민 선수한테는 슬라이더가 효과적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비율 자체가 어쨌든 슬라이더는 직구, 커브, 슬라이더 보통 투수들이 그렇게 많이 던지잖아요. 네네. 타율 자체가 2할 2푼 7리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장타율도 0.420으로 떨어지고 있고 홈런 5개에 컨택트가 이제 한 70% 정도니까 슬라이더 쪽에 이 약점을 보이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한동민 선수의 스윙 궤적을 감안해 보면 슬라이더에 약할 수밖에 없는 궤적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슬라이더 자체도 우투수가 던지느냐 좌투수가 던지느냐에 다르죠.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우투수가 던지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몸쪽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더에는 2할 4푼 4리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좌투수가 던지는 바깥쪽으로 도망 나가는 슬라이더에 대해서는 1할이 안 되는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민 선수에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기록은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좌투수들을 어떻게 먹고 살아? 슬라이더도 좀 약한 것도 좀 있어야지 투수들도 살지. 그래 인간적이지. 그럼요. 네. 완벽하면 투수들 어떡하란 말이야. 그것까지 친다 그러면 한동민 선수는 이제 50홈런 이상을 때리는 그렇죠. 이승엽 선수의 홈런 기록을 넘보는 네. 그런 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굳이 약점을 찾아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선수 KBO 리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승엽 선수도 사실은 이 그럼요. 공에 약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몸쪽 얼굴 쪽으로 날아오는 공 던지고 그다음에 우리 뜰공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좌투수의 슬라이드 바깥으로 나가면 그 발레 스윙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 많이 봤는데 좌타자들은 좌투수의 슬라이드에 약점을 가지고는 있어요. 예, 충분히 잘하고 있고 굳이 찾자니까 좌투수에 대한 슬라이더에 좀 약하더라. 정말 힘겹게 준 플레이오프를 치고 올라온 넥센이 이제 SK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가 올 시즌에 3위를 차지를 했고 네, 네. 상당히 기세가 좋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불펜도 그렇죠. 좋고 베테랑들도 많고 그랬지만 넥센이 역시 젊은 선수들이 잘하더라. 그러니까 뭐 엔트리의 절반이 포스트시즌 처음 경험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를 압도를 하면서 정말 뭐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넥센 보면서 그런 느낌 드는 게 이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 10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물불 안 가린다는 느낌 들죠. 중위 같은 느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 네. 넥센이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20대 중반에 뭐 경험은 없지만 뭐 상관없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막 들이대는데 그 기세가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지난해 뭐 우승을 했던 기아도 한 칼에 보내고 한 칼에 그냥 하나도 이렇게 한 점 차 지키고 2점 차 지키고 막. 사실은 뭐 5타선까지 가서 힘을 뺀다 그러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건데 네네.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 넥센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가면 갈수록 재밌어지는 플레이오프. 자, 넥센과 SK 경기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동민 선수는요 넥센을 엄청 기다렸을지도 몰라. 그렇죠. 네. 뭐 가장 기다린 선수가 아마 한동민 선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예예. 한동민 선수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예, 예. 아마 이 여기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민 선수의 마음은 막 지금 넥센 구장 가서 선수를 막 직접 운전해가지고 막 빨리 가자고 막 그럴 것 같아. 내가 데려가고 갈게. 빨리 저 문학구장 가자 막 이럴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일단 그러면 기록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올 시즌 16경기 3할 9푼 7리 홈런 11개를 넥센전에서 기록했죠. 홈런 11개면 9팀을 상대로 하는데 넥센에게만 11개잖아요. 기록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넥센 상대로. 넥센 같은 팀만 만나면 올 시즌 99개 홈런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경기 4개 홈런 때렸을 때가 넥센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통산 경기를 봐도 넥센 만나서는 3할 4푼 6리, 네. 17개 홈런. 고척구장 가면 또 3할 7푼 8경기 처리를 했고. 예, 한동민 선수는 넥센전에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플레이오프에서 넥센을 만나면 아마 한동민 선수가 또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넥센으로서는 한동민 선수 비상 경기력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지금 뭐 한동민 선수는 넥센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죠? 보면 지금 한참 이제 농구도 한참 시즌이잖아요. 선수를 물어보면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특정 구장 가면 진짜 림이 커 보이는 구장이 있대요. 어디 가면 요한해 보이는 구장도 있고. 그렇죠. 어찌 보면 한동민 선수는 넥센의 그 버건디 유니폼을 보면 힘이 나는 거야. 한화의 그 독수리 이런 거 보면 뭔가 쫄리고. 그게 참 상대적이기도 하고 물론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이게 참 기록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대신 이것은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심리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예. 부분을 뭔가 하나의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뭐 약했던 팀에 대해서 이제 계기가 만들어서 뚫어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 화면 속에 한동민 선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것 같아요. 어서 와. 그런가요? 넥센. 아유, 굿바이. 네.
우리가 올라갈게. 예. 한동민 선수가 역시 어쨌든 넥센의 지금 킬러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SK에서도 가장 기대가 클 것 같고 그렇죠. 넥센으로서는 무서워할 그런 상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넥센과 SK의 플레이오프 경기라기보다는 한동민 대 넥센의 플레이오프다. 네.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예. 어쨌든 넥센전에 홈런을 11개나 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민 선수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홈 구장 성적도 좋은데 좋고. 고척돔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억들을 어쨌든 한동민 선수는 살려나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볼거리가 많은 플레이오프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뻔뻔 AI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번트 타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오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겨울에 주로 훈련을 일본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마무리 캠프 그렇죠. 요 이야기 같은데 아니면 스프링 캠프도 스프링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따뜻하죠. 네. 특히 오키나와라든지 요 지역 미야자키 저희보다는 위도상으로 아래쪽에 아래쪽이니까.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야구의 제반 시설들이 뭐 충분히 또 갖춰져 있고. 국내에서는 뭐 홈 구장에서 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구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오키나와는 미야자키를 가면 그 구장 옆에 보조 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구장도 있고 여러 파트가 이렇게 조를 짜서 나눠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죠. 국내에서는 타격 훈련하고 있을 때 투수들이 뭐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공간도 상황이라든지 러닝 훈련이라든지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수비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일본 팀도 마무리 캠프를 걸로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파트너 있다는 게 제일 그렇죠. 큰 장점이죠. 객관적으로 한국보다는 야구 실력이 좀 뭐 높다고 봐야 되고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선수층도 두껍고 이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연습 게임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실 실력이 많이 실전 향상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시차 적응할 필요 없고 그렇죠. 음식도 입에 맞고 맞고 그렇죠. 네. 깔끔하고. 네, 기분 전환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조 수단들도 좀 있고. 그렇죠. 네, 관광도 할 수 있고 가고 싶다. 우리도 좀 가서 그쪽 현지에서 이렇게 녹화하면 안 되나요? 사직구장에서 야구공 잡으면 자꾸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건가요? 옛날에는 뭐 아주라죠, 아주라. 아주라가 많죠. 아주라, 네. 아주라.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소리를 이제 못 듣겠어요? 야구 팬들이 이제는 이게 뭐 아주라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애기를 줘라 주변에 이제 어린이들한테 어른들이 받았으면 그거 챙겨가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나눠줘라 뭐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아이에게 주기 아까운 분들은 공을 잡고 그냥 출입문 밖으로 도망을 출연을 가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오시고. 그런 그런데 겁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 야구장에 가봐고 했지만 팬으로 갔을 때 야구장 공을 한 번도 못 잡아봤거든요. 보면 관중수 파울로 넘어가니까 자주 넘어가네 뭐 공 몇 개씩 가져가네 하겠지만 야구장 다니면서 야구공 한 번 못 잡아봤어요. 못 잡았어요. 바로 앞에 떨어지면 그걸 못 잡거든요 이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공을 잡고 나서 아주라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게 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도 재밌는 문화 같아요 부산에. 그죠? 예. 자, 이번에 사임하신 김진욱 감독님은 왜 별명이 커피 감독인가요? 김진욱 감독 잘 아시죠? 워낙 믹스 커피를 좋아하세요. 믹스 커피가 그냥 만병통치약이라는 그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20잔, 30잔씩 씩 드시는데 옛날에 그랬죠. 이제는 커피 양을 많이 네, 줄이셨더라고요. 건강을 네,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설탕 빠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로. 그것도 많이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살도 많이 빠지셨고. 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커피 20잔, 30잔 드셨죠? 했죠. 담배도 많이 피고 기자 중에 아마 제가 제일 꼴초였을 거예요. 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위암 수술을 2011년에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담배와 술을 다 이렇게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커피도 이제 줄이게 됐는데 뭐 저는 커피 기자, 커피 감독 이랬는데 네네네.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서 좀 줄이긴 했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재국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술 담배 잃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현역 계속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을 닦으러. 막 칡뿌리 캐먹고 그래서 여러분 펀타임 또 함께했습니다.
늘 하던 솔픽은 게임이 없잖아요. 네. 게임이 없어서 솔 선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 방송에서 하는 날은 네. 썰픽이 없지만 그렇죠. 포스트 게임 하는 날은 계속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선물 클래스가 달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신세계 상품권 3만 원, 5만 원 있고 신한 기프트카드 50만 원. 결정적인 것 하나. 2019 시즌 KBO 리그 시즌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 팬이라면 정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전 그냥 올인합니다. 올인. 야구 팬들한테는 이게 바로 뭐 로또 아닙니까? 티켓 예매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탁 보여주고 들어가면 돼. 누군가에게는 이게 꿈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시즌권을 끊어서 한 시즌 내내 좀 야구장에 마음 편하게 광클 안 하고 맞아. 스트레스 안 받고 한번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정말 이거 좋은 기회 같습니다. 야구장 가면 내 자리 있다. 네. 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졌다. 메이저리그 이 야구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시즌권을 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항상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 자리. 그 할아버지가 앉고 아버지가 앉고 내가 앉고. 아우 꿈 같다 꿈 같아. 정말 그런 낭만들이 메이저리그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서서히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 선물 저희 둘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겁니다. 참여하시는 분께 기회가 찾아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많은 참여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 뭘 해도 아재들이야 이게. 가을 야구가 정말 더 뜨거워지고 왠지 느낌이 다르죠. 팬들도 다르고 선수도 다르고. 한 경기에 대한 몰입도 그리고 플레이 하나, 공 하나에 대한 그 집중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또 사실 또 1년, 2년 지나고 나서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예. 정말 이 야구, 가을 야구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그렇습니다. 마음껏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뭐 매경기 정규 시즌도 그렇습니다. 승부가 나는 공들은 한두 개 상황의 플레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늘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별거 아닌 거 살면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승패를 좋아하는 그 작은 거라는 사실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한 시간이 되고 그럼요. 하루가 되고 네. 1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거냐? 사소한 거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걸어야 되죠. 사소한 것 같지만 운전도 뭐 교통사고도 사소한 것 맞아.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아. 네. 사소한 것을 좀 중요시하는 아주 작은 것에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번트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